네, 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직장인들의 출근길 대학원 직지신공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트로 멘트가 아주 절도가 있네요.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서 약간 차분하게 해봤습니다.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자리 배치가 바뀌었네요. 아, 그렇네요. 네. 네. 자, 멤버도 배치가 자꾸 바뀌었고 바뀌고. 오늘도 3명, 네, 4명으로 거의 고정으로 오다가 요즘은 일정을 조율하고 하는 과정에 가끔씩 3명씩 찾아뵙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엔 제가 좀 빠졌었고 이번엔 다시 제가 돌아왔고 돌아온 김에 자리도 좀 바꿔서 새로운 느낌으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집단 사고와 집단 지성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몇 회 전에도 한번 집단 지성이 언급됐었고 그 이전에도 직지직목에서 다루기도 했던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집단 사고와 집단 지성을 조금 비교해보는 외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논문이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가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논문을 읽는 건 저쪽에 계신 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제목. 네. 제목을 읽는 네, 게 그 자리는 처음일까? 읽는 걸로. 아하. 지금 큰일 났네. 네, 이제 음성으로 네. 들으시는 분들께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가 제일 좌측에 앉아 있는 네. 제가 계속 네, 386의 발음으로 제목을 내고 왔는데 386의 발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확인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데블스 애드보커시 앤드 다이얼렉티컬 인콰이어리 엔티도트 투 그룹띵크. 해설은 제가 잘 해드릴 수 있어요. 데블스 애드보커시, 그러니까 악마의 옹호, 악마의 대변,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다이얼렉티컬 인콰이어리는 변증적 조회,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엔티도트 그룹띵크는 이제 그룹띵크에 대한 해독제, 이런 뜻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그룹띵크의 해독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룹띵크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이걸 해결하느냐,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흥미롭네요. 네. 집단 지성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룹싱크는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이게 의사결정이 잘 못 될 경우에 맞아요. 어떤 것들이 있어야 이게 잘 갈 수 있을지 그렇죠. 이런 요인들을 좀 찾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루넨버그 교수가 쓴 아티클인데 매우 짤막한 아티클입니다. 2012년에 게재된 논문이고요. 아주 짤막해서 오늘 외전에 담기에 아주 적절한 주제이기도 하고 또 아티클이기도 하고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 샘 휴스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교수님이시네요. 오늘 오는 길에 좀 관련 주제를 찾아보다가 뭔가 오랜만에 직면한 문장이 있었어요. 과거에 되게 인상적으로 들었던 건데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건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저기 윌터 리프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언론인 칼럼니스트께서 하셨던 적이 있다라는 게 얼핏 기억이 나서 오는 길에 찾아봤는데 네, 되게 또 오늘의 주제와 많이 연결돼서 인용이 되었더라고요. 네, 같은 생각을 한다면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고까지 되게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던 평론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를 또 좀 이어가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거 되게 무서운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위험 요인이나 이런 거를 못 본다는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이견 때문에 되게 괴로워하는데 이견이 없다면 또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여기서도 참 삶의 딜레마 같은 게 느껴지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마치 한 끗 차이 같잖아요. 집단 지성과 집단 사고는 한 끗 차이인데 하나는 매우 나쁜 것, 하나는 매우 좋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맞아요. 그 경계선을 현명하게 넘나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이 단어를 들으시는 분들은 집단 사고 이 표현도 뭐 충분히 좋은 표현인 것 같고 집단 지성도 좋은 표현인 것 같다라고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논문과 연구에서는 그 둘을 달리 사용하고 있는 면을 오늘 아마 소개를 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처음 들으시는 분은 둘 다 좋은 말 같은데 어떤 뜻이지? 이런 의문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쉽게 집단 사고는 좋은 네. 거, 네. 집단 사고는 안 좋은 거, 어. 집단 지성은 좋은 거. 네. 네, 그래서 집단들이 모여서 개개인보다 더 우수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면 그건 집단 지성. 지성. 네, 근데 모여서 바보 같은 결정을 하고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건 집단 사고 이렇게 개념을 구분해서 부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네. 맞아요. 왜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 최악의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가? 뭐 이런 칼럼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네, 굉장히 많았죠. 많죠. 네. 뭐 예를 들면 콜롬비아호 네. 사건, 네. 우주 왕복선, 왕복선. 네, 네. 그것도 집단 사고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그 진주만 공격도 매우 바보 같은 결정을 이제 미국 그 정부의 수뇌부에서 결정을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바보 같은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피그만이라고 펄 하버가 진주만이죠. 네. 피그만도 되게 그 쿠바 침공했던 네. 것도 아주 최악의 그 작전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네. 그것도 집단 사고의 결과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고 있죠. 네. 진주만은 공격이 아니라 이제 피해를 입은 피해를 건데 입은 거고. 대비를 네, 제대로 하지 맞습니다. 못한 그런 쿠바 거는 아마 그 사례죠. 쿠바에서 탈출한 뭐 1,400, 1,500명에 되는 사람들을 다시 이제 쿠바를 침공하는 계획에 이제 미국에서 쓰려고 했는데 당연히 그들은 공산 정권을 싫어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활용해서 하려고 했으나 또 전혀 그들에서 그러지 않았다. 집단 사고가 발생해 버리면서 네. 오히려 또 실패를 해버렸다. 그런 세계적인 비난을 받았던 그런 집단 사고. 네, 처음 말씀드린 지성이 후자, 사고가 전자라고 본다면 사고의 사고 사례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상인네 드디어 네. 또 실력 발휘를 하고 네, 있군요. 후에 맞춰서. 네. 좋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시죠. 네, 어쨌든 둘 다 집단이라는 표현은 들어가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저희 나라 말로는 비슷한 의미인데 이게 영어로 표현되면 집단 사고와 집단 지성이 되게 다른 의미를 네.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단 사고는 그룹 탱크. 탱크라는 네, 의미에서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단일화 같은 네, 네. 느낌이고 집단 지성은 조금 더 다양성을 이제 혼합해서 그룹 네, 인텔리전스. 합리적인 네. 결론을 내는 이런 차이가 좀 있다고 합니다. 네, 실은 이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생각이어야만 한다는 어떤 강박이 집단 사고에 이르게 하는 거고 조직에서는 이제 그것이 방지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왜 굳이 그룹이냐 이 이야기를 먼저 하면 네, 좋을 것 좋습니다. 같아요. 네. 그렇죠. 혼자여도 충분하거나 혹은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굳이 둘 이상이 모였다. 왜 그럴까? 저희가 지금 팀 시리즈 해오면서 네. 그거에 대한 그 당위성, 필요성을 되게 많이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점점 더 이제 세상이 되게 다양화되고 다변화되고 있고 또 개인보다는 아무래도 다양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제대로 일을 할 때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저희가 팀 시리즈 하면서 해오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보면은 개인보다는 그룹에서 더 좋은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왜 좀 그런 하게 거죠? 되는 것 근원이 뭘까요? 그룹이 개인보다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가정, 당연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더 피곤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무엇 때문에 네. 그런 거죠? 근원이 근데 뭘까요?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성향에 있는 사람들만 있거나 저랑 비슷한 관심사에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이렇게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본 것들을 조금 더 늘리면 볼 수 있는 영역이 일단 많아지니까 그 경우에 수에서 조금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네, 생각을 네, 좀 해봅니다. 바로 그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나는 손바닥밖에 못 보는데 이 뒤에 있는 사람은 손등을 볼 수 있고 또 옆에서는 뭐 엄지 손가락을 잘 보고 또 이쪽 사람은 새끼 손가락을 잘 보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면 더 좋은 결정을 온전한 결정을 할 거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게다가 이제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이 누구도 이걸 온전하게 볼 가능성이 이제 점점 더 없어지는 거죠.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각자 조금씩 경험한 것들을 모아서 결정을 했을 때 좀 더 현명한 결정을 하게 될 거다. 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정보 처리 이론과 합쳐 보면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했을 때 더 유리한 결정을 할 것이다. 뭐 네. 이게 이제 대전제라고 네.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예전에 그렇죠. 그 쿠가 하신 말씀 중에 그 팀원들 개개인이 결국에 센싱이 돼서 네. 거기에서 오는 정보들을 잘 수집해서 의사결정하는 게 이제 리더에게 더 필요해진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를 말씀 주셨었는데 네, 네. 그것도 맞아요. 어찌 보면 음. 이거와 연계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보니토라는 분이 이제 그 2011년도에 그걸 좀 정리한 논문이 있어서 이 논문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건 6개 정도의 그 집단으로 일을 했을 때 더 유리한 점. 그래서 첫 번째는 결정의 품질이 좋아질 거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창의성도 높아진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뭐 쉽게 이해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용성이 높아진다 이건데,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제 집단이 함께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에 대하여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더 좋겠죠. 그죠? 저 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결정한 거에 대하여 수용성이 높아진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 결정에 대하여 이해도가 높다. 네.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판단력이 좋아진다. 여러 명이 할 때에. 그리고 결정이 더 정확하게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지만 네.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유리한 점을 이렇게 정리를 또 학자께서 해두고 있기도 하네요. 네. 품질, 창의성, 수용성, 그리고 이해도, 판단력, 정확성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으면 뭐 안 좋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문제가 생기고 말까요? 말하자면 저건 지금 말한 6가지는 이제 좋은 결과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 결과가 생기기 위한 중간 과정이 되게 힘들지 않냐, 그게 가능하냐, 바쁜데 네. 그런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렇죠. 이게 저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품질, 창의성 요 6가지가 좋아지려면 그 전제는 다양한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했을 때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다양한 근데-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렇지. 한다. 예, 맞죠. 예, 예. 네. 그게 중요하네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랑 같이 했을 경우에는 네. 수용성이나 뭐 이런 맞아요. 거는 높아질 수 있겠지만 음. 정확성이나 판단력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겼어요. 자칫 치우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자, 이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정계에 그 고위직으로 있는 분들이 뭐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오랫동안 공직에서 또 경험을 쌓았던 분들이기도 하고, 또 공직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텐데, 그리고 콜롬비아호도 마찬가지죠. 네. 정말 우수한 두뇌들이 결정을 네. 했을 텐데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게 이제 1982년에 어빙 제니스란 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그만 그 상륙작전을 계기로 해서 연구를 해서 좀 밝혀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8대 지구가 있다. 그게 어떤 건지. 그래서 만약에 조직 안에서도 이제 어떤 회의를 하는데 그 집단 회의체가 이런 징후를 보이고 있으면 위험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잘못된 결정을 내릴 위험이 있다. 그게 뭐냐면 불패 신화에 빠져 있을 때 네. 우리가 결정하는 건 그동안 계속 무조건이다. 잘해왔잖아.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잘할 거야라는 불패 신화에 빠져 있으면 집단 사고에 흐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합리화. 뭔가 이제 어떤 비판이나 어떤 문제 제기가 있더라도 그것을 계속 이제 합리화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이제 보일 때, 요게 이제 집단 사고에 또 위험이 있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도덕성이 높은 경우도 그렇답니다. 높은 경우요? 네, 아, 이거 우리가 책임지고 해내야 되지 않아?라고 하는 책임 의식이 높을 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네. 근데 이게 그렇죠, 이제 네. 불패시나 이런 거랑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이걸 누가 하겠어?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우리는 과거에 패배한 적이 없었고, 현명한 결정을 해온 사람들이니, 이번에도 그럴 거야. 그 영화 같은데 보면 패하지 않았던 대장이 이끄는 팀이 무리한 그렇죠. 무리한 네. 추진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그렇죠. 그런 것과 그렇죠. 연결되네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정관념.
계속 한쪽 연계. 측면에서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누구라도 오랫동안 그 일을 하다 보면 고정관념이라는 게 생기겠죠. 그것이 이제 8대 징후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압박. 빨리 해야 빨리 하는 해야 건가요? 된다거나 당신들이 해야 된다거나 일치된 의견, 소위 일사불란하게 뭘 네. 해야 된다라는 네. 압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압박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 검열. 내가 이런 말을 조직에게 하면 조직에 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닐까. 그런 거 우리의 결속을 해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이 이제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자기 검열이 이제 이렇게 자꾸 생기는 것. 그러니까 이게 각자도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과연 조직 안에서 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자기 검열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만장일치에 대한 압박. 만장일치만이 제대로 된 의사결정 방식이다. 라는 거에 이제 또 빠져 있으면 사람들은 그게 또 압박으로 느껴지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수호자. 마음 수호자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마인드 가드라고 해서 사람들 스스로 적대적인 정보가 생기면 그걸 내가 지켜내야 된다. 그것으로부터 지켜내야 된다라는 어떤 위협심 같은 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또 이제 집단 사고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징후가 나타나면 그 그룹이 집단 사고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비판받기 싫어하는 마음과는 좀 다른 건가요? 좀 다른, 오히려 되게 책임이 높고 되게 도덕적이고 또 되게 결속력이 높은 집단의 모습. 약간 그런 걸까요? 예를 들면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꼭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조직에 한 그렇죠, 명씩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맞아요. 저도 마인드 가드라는 표현이 재밌어서 찾아봤었는데 조직의 우두머리에게는 이제 신체를 보호하는 보디가드가 있는데 심기를 보호하는 마인드 가드가 이렇게 마련이다. 네. 그래서 모든 리더는 자신의 마인드 가드를 경계해야 된다. 네. 충성이 독약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자서전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다. 그런 정도의 의미 있네요. 이야기들이. 네. 가드가 아니네요, 사실. 네. 이게 그러니까 되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만한 게 세상에 참 많은 거죠. 또 말을 너무 뭐 이것저것 온갖 걱정을 다 꺼내놓으면 그렇게 해서 언제 일을 하느냐의 압박도 있고 네. 또 한편에서 이거 너무 맞아요 하다 보면 또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네. 그래서 늘 그 정말 균형점을 찾는 줄타기 같은 네.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고약해가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오랜만에. 고약해. 오랜만에 네네, 고약해 생각나네. 네. 세종대왕 때 있었던 그 악마의 대변자가 네. 고약해였죠. 실존 인물이었다. 네. 성함이 고약해라는 고약. 인물이 있었다. 그런데 고약하단 말이 거기서 나왔대요. 네, 고약하다는 어원이 이제 고약하다라는 그러니까 왕의 말일지언정 바른 말을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장차관이나 청와대 참모 같은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네. 그 사람이 늘 이렇게 직언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해서 아주 고약해 같아 이런 표현이 이제 이어졌다라는 설이 있는데 여기서 시사점은 세종이 어전회의에 고약해를 항상 네. 참석을 시켰다. 네. 그게 사실 정말 시사점이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서양식으로는 악마의 대변자 같은 표현이 있고 네. 그런 노력을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시도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마인드 가드의 부작용을 반대되는. 불식시키려는 네. 그런 시도도 있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징후와 이제 비슷한 건데, 이제 그런 발생이 이제 높은 어떤 환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속력이 높은 조직. 우리끼리. 네. 네. 그러니까 참 재미난 거죠. 우리는 팀 시리즈에서 결속력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결속력이 있으면 팀 성과를 낸다라고 했는데, 그 결속력도 너무 높으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단지 결속력 하나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닌데, 결속력이 좋아야 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룹싱크에 빠지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그거를 맞아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속력이 높은 조직 하나,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와 단절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봐줄 수 그렇죠. 있는. 네, 그래서 이게 외부인데 상시적으로 와 있는 그 코어 멤버는 또 아무 소용이 없대요. 이미 그 사람이 동화되어 이미 있을 동화돼 버리니까. 네. 네, 그래서 가끔 오는
맞아요. 네, 네. 신선한 외부 네. 전문가를 늘 이제 주변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맞아요. 같은 말이라도 네. 다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그렇죠. 해주는 건 또 네. 다를 수 있다. 그 다음에 리더가 선호하는 해결책을 추진하는 식으로 흐르는 거. 리더께서 이걸 읽으신 마음이 좀 그러실 수 있겠다라는 이건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게 모든 논문을 읽을 때 제가 늘 뜨끔뜨끔합니다. 네. 저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제가 범하는 실수도 되게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리더가 선호하는 해결책을 추진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거 뭐,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서도 그냥 쿠가 하자고 그랬어. 그럼 더 이상 사고가 멈추어버리는 현상이 생겨나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그룹띵크로 흐르게 한다는 거죠. 네,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이제 그걸 극복할 거냐. 네, 그게 중요한 얘기죠. 그죠?